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요, 자, 이재명 도지사님 소식과 관련해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라면 소식이죠. 또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책임을 좀 막중하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뉴스가 오늘 터져 나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가 급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이재명 도지사 재판이 또 나왔나 싶어가지고 포털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바로 한길리서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여론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 뭐 20.1이면 조금 서운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20% 앞에 숫자가 바뀌었죠. 앞에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라면 제 기억으로도 1년 전에 6%, 4%, 7% 조금 좀 과장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뭐 12%, 13% 이렇게 10% 초반 순이었죠. 그런 반면에 우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기본이 20% 후반, 많으면 30% 거의 독주 체제를 유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 지지율의 허망함, 하나같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뜬구름 잡는 여론 지지율, 이재명 도지사는 어떤 대권 이런 인터뷰 할 때마다 다 부질없다, 1위든 2위든 1위로 달리던 대권 후보가 사라진 게 한두 번이 아니느냐 하면서 약간 초연한 자세를 보이고, 작은 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자신의 진위, 자신의 능력, 성과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항상 반복해 말씀하셨죠.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드디어 앞에 자리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32%에서 28%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향후 추세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재명은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재판 결과만 잘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혼도 되고 대법원에서는 무죄 선고되고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은 폭등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금까지는 독주체제였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 어찌 보면 몸통은 하나고 이제 머리가 두 개죠. 전 총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기, 남북 관계 문제, 코로나 사태는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지만 또 다시 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계하고의 이런 갈등, 그다음에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는 대부분 재판만 잘 나오게 된다면 현재 탄력을 받아가지고 현재 한 자리 숫자로 격차가 줄었죠. 30%가 넘고, 항상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10 몇 %가 차이 났었는데,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목도 거의 긴장감 조성되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재명 20%, 이낙연 턱밑 추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뜨고 이낙연은 지고. 이 제목이 가장 좀 이낙연 전 총리에게는 마음 아픈 제목인 것 같아요. 이낙연은 지고 있다, 이재명은 뜨고 있다. 여동치는 대권 주자 지지율, 그 다음에 여권 대권 지지도가 한 자릿수 격차로 줄었다. 이런 기사들이 어찌 보면 약간 생경한 뉴스죠. 실시간 검색어에 이재명 도지사가 오를 정도면 이재명에게 좋든 나쁘든 파격적인 뉴스가 터졌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1에서 2로 바뀌었다. 20.1 정도 되면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19.8만 돼도 뉴스거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한길리서치에서 고의적으로 이자를 만들어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낙연과 8.8%로 줄었다. 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간단히 한번 보면 중앙일보 제목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밋밋한 이낙연보다는 도발적인 이재명이 좋다.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다. 제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예전에 이천 화재 사건에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 유족들하고 말다툼하는 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때 당시에는 물론 국무총리 신분이 아니었고 전 국무총리였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없었지만 전 국무총리 신분으로 이천 화재 사건에 갔었으면 유족들이 살려달라,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러면 좀 달래주고 그래야 될 것인데, 나는 개인 자격으로 오지 않았느냐,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나는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죠. 그리고 유족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내가 모이라고 했냐, 내가 모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모여갖고 난리냐, 뭐 이런 식으로 유족들을 비난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참 제가 실망을 했었어요. 물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말을 참 잘하고 미래통합당이라든가 이런 반대 정치 세력들의 공격에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해서, 그리고 뭐 기자다 보니까 언어 유희가 뛰어나죠.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약올리고 뭐 비유법으로 좀 약간 쪼아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2000 화재 사건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었는데 유족들의 그런 하소연이라든가 어떤 민원 제기, 울분 이런 거에 대해서 동문서답 하듯이 남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나 실망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낙연 정무총리는 상당히 밋밋한 성격이죠. 책임을 지기 싫어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좀 적당히 하는 성격을 좀 볼 수가 있죠. 물론 정치인으로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한국 국민들의 성격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한길 리서치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이낙연이 28%, 이재명 지사는 20.0이네요. 20.1도 아니고 8.8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한 달 새 10%나 좁혀졌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지율이 상승한 겁니다. 보통 0.1%, 대선 지지도 뭐 3%, 4%,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1%만 올라도 엄청난 여론 흐름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10% 정도 올랐다는 소리는 전 국민들의 지각 변동이죠. 여론의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했다면 그 재판 이후로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경기도정을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잘 소화를 해놓고, 특히나 경기도민들이 가려워하고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각종 민원들, 10년짜리, 15년짜리, 25년짜리, 30년짜리, 심지어는 계곡 50년짜리죠. 제가 보기에는 한 50년짜리 민원 같아. 그것을 작년에 계곡 청소도 한번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아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론조사는 경기도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대 12%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16% 간극이 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질주, 그래서 20%까지 올랐다. 자, 지지율 상승 원인을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하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리더십, 그 다음에 신천지 본부,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도 메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재명의 그냥 행정처리 일환 중에 하나, 약간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만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죠. 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 언론에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 지지자들은 잘 알고 있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물론 정부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위기에 처하고 경제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발동을 해야 된다. 약간 좀 부담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방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 국토 기본세를 통해서 국민 기본소득 제도를 지급해야 된다. 오늘도 주장하셨어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주장을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인 논고와, 이재명 도지사가 뭐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국민기본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뭐 국토기본세 이거 관련해서 뜬금없이 뭐 흥행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서 이재명의 초지일관하는 그런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이재명이가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재명이는 초지일관 저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구나,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재명의 그 본 마음, 정책적 신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차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경제인데 기본소득이라는 경제 분야의 독자적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이 지사 상승세의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을 했고, 고정 지지층이 없는 이낙연 의원의 경우, 자, 이낙연 의원은 친문도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갈 수밖에 없지만
독자 지지 세력을 가진 이 지사는 그렇지 않다. 독자 지지 세력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죠. 독자 지지 세력. 독자적으로 지지해. 돈도 안 받고, 그냥, 일을 잘하고, 진심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강력하게,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참, 우리도 참 순수하지만, 이 사람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때는 좀 실망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그 꺾이지 않는 그런 자세를 좋아하죠. 물론 이재명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계셨다가 실망해서 돌아서는 이런 철부지 우리 지지자도 있긴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전방위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그 본심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독자 지지 세력입니다. 좀 뿌듯함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북 긴장관계 고조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반사익을 이재명 도지사가 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뭐 구성원은 아니지만 전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와 책임을 공유해야 되고 뭐 동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점차적으로 인기가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가장 큰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법꾸라지, 조국의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이라든가 우병우 같은 또 꾸라지들, 밑꾸라지들 이런 게 좀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물론 정치적인 홍보에 있어서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정치꾸라지지 법꾸라지는 아니고 정치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그런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꾸라지, 밑꾸라지 행태로는 절대 인기를 회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왜 인기가 올라갈까요? 바로 국민들이 과렵고 당장 급하게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첫째로는 현재 부동산. 문재인 정부 현재 부동산 정책에 실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많은 원성을 받고 있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좀 실망해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아마 더 인기가 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죠. 정부 관료들이 정책 결정자들,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핵심을 찔러버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 이런 핵심을 찌르는, 간파하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해결, 다들 법에 어긋날까봐 안 하고 있죠. 본질을 타격하지 않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하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 문재인 정부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더 막대한 권력.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행정권보다 2000배는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안 해. 그리고 대북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 문제를 삼으면 200배의 권력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행하면 된단 말이죠. 통일부라든가 법무부 동원하고 검찰청 동원해서. 그런데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라는 행정가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법전을 뒤적여 가면서 직접 뛰어가면서 지금도 혼자 하고 있잖아. 혼자.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신의 정치, 적극적으로 뛰는 정치, 법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순수한 모습 이런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뭐 수술실이라든가 이런 거 CCTV 설치하는 거 의료계 이런 거에 로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리, 도민들의 권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 80% 90%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도 안 해. 골짜기는 뭐 경기도 문제니까. 그 다음에 산업재 죽어나가는 거, 근로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거 골라 한 점 나눠달라. 그러면 6개월 안에 싹쓸이 해버리겠다. 반드시 해결해버리겠다. 이재명 도지사는 한다니까. 권한만 나눠주면. 그런데 못하고 있어. 이재명 도지사가 이걸 해내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리고 자신이 뱉은 말은 반드시 허투루 하지 않고 반드시 결과물로 도출해 준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20%라는 지지율을 보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0% 오늘 발표한 날 김무성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의 공격을 받은 우리 김무성이가 이재명이는 베네수엘라 차베스하고 닮았다. 돈 퍼지기만 하는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맹공격을 가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20% 지지율에 아마 오늘 삼겹살 조금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김무성 전 의원의 이런 주장 한번 또 찬찬히 읽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김무성 의원 한번 또 핵폭탄급 아마 공격을 또 이재명 도지사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런 거 용납하지 않죠. 내일이나 모레 이재명 도지사가 아마 입장 발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장을 쭉 보면요, 전형적입니다. 보수 세력들의 주장. 돈 퍼준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항상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다. 어느 정부였든 간에. 그런데 현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런 시도를 하에 국민들이 더 못살 것인지, 박근혜 정부 하에 국민들이 더 힘들었는지, 그것을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아마 김무성 전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미 방송에서 토론에서 수십 번 반복했지만 똑같은 말을 김무성 전 의원이 하고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 지지율 20% 발표 날 염장을 지르고 죄를 뿌리고 있는 것이고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자, 내일 모레 정도로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입 다물지 않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1에서 2로 바뀌었다.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행보에 따라서 지지율은 탄력을 받아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지지율을 좀 확실하게 또 좁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소식은 연일 쏟아지고 있고, 물론 언론의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이재명의 자발적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서 이재명을 홍보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지지자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